세종대왕의 자녀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왕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비극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는 분은 단연 세종대왕이시죠. 백성을 사랑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시고 과학과 문화 전반에 걸쳐 눈부신 업적을 남기신 분,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토록 위대하고 자애로운 왕의 자녀들은 모두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혹은 모두 왕좌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막연히 그들의 삶 또한 순조로웠을 거라 짐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과 맞서야 했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했죠. 단순히 세종의 아들들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욕망과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 파도처럼 흔들렸던 개인들의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왕실의 계보를 넘어 격동의 조선 초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조선 초기를 굳건히 지탱했던 소원왕후 심씨에게는 무려 8분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이 8 왕자분들은 단순히 왕실의 족보를 채우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그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죠. 궁궐의 드넓은 마당에서 어린 왕자들이 뛰놀고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께서 그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붓을 들고 학문에 매진하거나 활을 당겨 무예를 익히는 어린 왕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조선의 미래를 그리는 듯했을 겁니다. 이들은 성군의 혈통을 이어받아 남다른 재능과 기품을 지녔지만 동시에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들이온 그림자 속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신 분은 바로 문종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정평이 났던 그는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어 오랫동안 아버지 세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익히셨죠. 왕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이미 세종대왕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탓에 문종께서는 대리청정을 통해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하며 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고뇌하며 정무를 처리했던 문종께서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업적들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과학기술 발전에 힘썼으며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도 기여하셨죠. 하지만 어린 아들 단종을 남겨두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 비극적인 운명은 후대의 우리에게 큰 연민과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병색이 완연한 몸으로 어자에 앉아 어린 단종을 바라보며 지으셨을 쓸쓸한 미소가 아련히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의 짧은 재위는 조선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문종의 짧은 재위가 조선에 들이온 깊은 그림자 속에서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경랑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친동생, 바로 수양대군이 그 경랑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는 형 문종과는 사뭇 다른 기질을 지녔습니다. 학문과 예술보다는 강인한 무예와 비범한 담력, 그리고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강렬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왕위에 대한 그의 열망은 마치 뜨거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병약한 문종의 뒤를 이은 어린 조카 단종은 그에게 있어 거스를 수 없는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감행하게 됩니다. 1453년 그는 한명회, 권람 등 충성스러운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역사의 길이 남을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깊은 밤의 장막이 드리운 궁궐 안, 칼날이 번뜩이는 어둠 속에서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당대의 기둥이었던 원로 대신들은 무참히 제거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던 핵심 세력들이 이토록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인물을 숙청한 것을 넘어 조선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충격적이고도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고 수양대군은 자신의 강력한 손으로 왕의 자리를 쟁취하며 마침내 세조로 등극합니다.
위대한 성군의 아들이자 왕의 숙부였던 그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훗날 두고두고 회자되는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은 형 수양대군과는 확연히 다른 타고난 예술가이자 깊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을 너그러이 후원하며 조선 문화예술의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었죠. 그의 서재에는 귀한 서책들이 가득했고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와 그림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재능과 고화한 품격은 난세의 냉혹한 칼날을 결코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은 형 문종의 뜻을 받들고 어린 조카 단종을 굳건히 지지하며 수양대군과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학문과 예술을 통해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고자 했던 평화롭고 이상적인 인물이었지만 수양대군의 권력욕 앞에서는 그마저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결국 계유정난이 발발하자 안평대군은 영모제라는 누명을 쓰고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푸른 바다가 아득히 보이는 유배지에서 그는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학자와 예술가로서의 삶을 꿈꾸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의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권력의 칼날은 예술가의 섬세한 붓도 학자의 깊이 있는 지혜도 무참히 꺾어버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소원왕후가 낳은 8아들 중 문종, 세조, 안평대군 세 분의 이야기는 특히나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으로 펼쳐졌지만 다른 왕자들 또한 각자의 고유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어떤 왕자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비교적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하며 평안을 찾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왕자가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누렸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성대군 역시 어린 조카 단종의 복위 운동에 깊이 연루되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형제 간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어린 단종을 지키려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위대한 세종대왕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권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각기 다른 고난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왕좌에 올랐지만 피를 묻혔고 어떤 이는 뛰어난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난세에 쓰러졌으며 또 어떤 이는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왕실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무게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위대한 군주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권력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각기 다른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수원왕후께서 낳으신 8분의 왕자님들은 단순히 왕실의 족보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역사를 각자의 방식으로 짊어지고 나아간 아주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파도처럼 요동치며 이 나라의 운명을 써내려갔는지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아버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문종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조선의 왕좌에 앉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고 혹독했죠. 위대한 선왕의 업적은 그에게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국정을 돌보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었지만 그의 젊은 육신은 그 거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자에 앉아 수많은 상소문을 읽고 결제하면서도 아마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병세에 대한 불안감과 어린 아들 단종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자리했을 겁니다.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생명 앞에서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린 단종을 홀로 남겨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문종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숙명적인 비극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병상에 누워 정무를 처리하던 고뇌에 찬 그의 모습,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만 했던 그의 쓸쓸한 미소 속에는 어떤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을까요? 문종의 쓸쓸한 죽음은 또 다른 경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이자 왕위를 탐했던 야심가,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의 등장 말입니다. 문종이 병마와 싸우다 홀로 남겨둔 어린 조카 단종의 어자는 수양대군의 뜨거운 권력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그는 형의 죽음과 어린 조카의 즉위라는 혼란을 틈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 권람과 같은 책사들과 은밀하게 모의하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려서부터 형 문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왕자 위에서 마음껏 펼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피로 물든 계유정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밤, 궁궐은 칼과 피의 비린내로 가득했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가 피 묻은 칼날 옆에 놓여있던 그 순간,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어린 단종이 어자에서 쓸쓸히 물러나는 모습과 그를 냉정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수양대군의 대비는 권력의 무서움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잔혹한 권력 찬탈 과정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문종의 또 다른 동생이자 예술가적 기질이 충만했던 안평대군입니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깊은 조예를 가진 인물이었죠. 아름다운 서예의 작품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던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과 고고한 인품은 정치적 경랑 속에서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과 대립했던 그는 결국 형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제거당하며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창살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앞에서 그가 느꼈을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남긴 아름다운 서화 작품들은 그의 재능만큼이나 안타까운 그의 삶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권력의 칼날은 예술가의 섬세한 붓도, 학자의 깊이 있는 지혜도 무참히 꺾어버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대목이죠. 소원왕 후의 8아들 중 문종, 세조, 안평대군처럼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이들도 있었지만 다른 왕자들 또한 각자의 고유한 운명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비교적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하며 내면의 평안을 찾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왕자가 그렇게 평화로운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성대군 역시 어린 조카 단종의 복위 운동에 깊이 연루되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소박한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왕자가 있는가 하면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왕자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역사의 그림자에 가려져 이름조차 낯선 왕자들의 묘비는 화려한 왕실의 이면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또 다른 인생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위대한 왕의 후광 뒤에 숨겨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무게를 우리에게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 소원왕 후의 8아들들은 각기 다른 빛을 내거나 혹은 깊은 그림자에 가려져야만 했습니다. 어떤 왕자는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며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또 어떤 왕자는 피할 수 없는 권력의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야만 했죠. 특히 문종, 세조,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간의 관계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권력 투쟁이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는 바로 계유정난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병약한 형 문종의 어린 아들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충신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마저도 냉혹하게 희생시키는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실 내부의 사건이 아니었죠.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에 왕실의 권력이 피로 얼룩지면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상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잔혹한 현실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정해진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타고난 재능으로 학문과 예술에 깊이 몰두하며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결국 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왕실의 평화와 어린 조카의 안위를 지키려 했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쓸쓸히 쓰러져갔죠. 반대로 어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강렬한 야망을 불태우며 피의 대가마저 마다하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복잡한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시대적 압박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소원왕 후의 8아들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실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렸던 그들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택의 무게와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운명의 강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들의 고뇌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투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은 분명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태양의 그림자 아래에서 각기 다른 운명과 마주해야 했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혹하면서도 깊은 교훈입니다. 왕가의 혈통이라는 특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삶이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빛나는 왕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삶의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가족과 이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